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카이라트 대 파포스 FC. 자, 우선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주포 한 명.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 및 이제 서브 키퍼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서드 키퍼가 이제 출전 예정인 그런 좀 카이라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연승을 좀 거두고는 있지만, 챔스에서는 이전 전패로 이제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챔스 본선에서 카이라트가 좀 치렀던 경기들을 봤을 때 스포르팅 상대로 4대1 패배, 그리고 레알 상대로는 이제 5대0 좀 패배를 좀 당하면서 이제 강팀들과의 큰 체급차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챔스 본선 첫 경기에서 그리스 리그 강호팀인 이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미넨 상대로는 이제 5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확 꺾이게 되었습니다. 자레스 123님 150개 누적 구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직전 좀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강팀들 상대로 아주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좀 많이 좀 처참한 좀 결과를 좀 만든 채 이제 맞붙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직전 챔스 경기에서 강팀들 상대로 좀 대량 실점을 해 이제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체급차가 큰 팀들을 상대했을 때를 좀 제외하면은 대체로 이제 두 팀 다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실점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팀들 상대로는 이제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줄곧 보이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카이라트를 좀 봤을 때는 이제 근래 잠시만요.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자, 일단은 뭐,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이제 셀틱 상대로 이제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며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였었고, 뭐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피아코스, 이제 트르베나, 그리고 뭐 디나모 키이우 등 비교적 네임밸류 있는 팀들 상대로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이며 좀 적은 실점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팀의 그런 좀 수비들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뭐 두 팀 다 좀 대량 실점을 할 위험은 뭐 크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전 좀 챔스 경기와는 좀 다르게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좀 수비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점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흘러가다 보면은 이 경기 자체도 이제 템포는 다소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두 팀 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지금 파포스가 이제 용병 선수들 좀 위주로 좀 구성되었다 보니까 지금 뭐 카이라트에 비해서는 전력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도 현재 뭐 카이라트보다는 파포스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는 뭐 파포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좀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카이라트와 좀 파포스, 뭐 카이라트가 좀 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카이라트가 좀 홈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그래도 이제 파포스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그래도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포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포스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거는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다 확실히 뭐 이제 대량 실점을 좀 할 만한 경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두에케, 그리고 웨데고르, 그리고 제수스, 그리고 하베르츠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카르도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5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도 클린시트 승리를 좀 거두면서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최근의 좀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꼬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이제 최근 5경기 이제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스타트를 잘 끊기도 했습니다. 빠다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빠다함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볼 점유보다는 이제 효율적인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꼬마가 좀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좀 전진해 이제 좀 속공으로 좀 이어가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꼬마가 아스날 상대로는 그것도 원정에서 운영 싸움에서는 많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경기 운영보다는 공격 효율성에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운영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아스날과 달리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제 효율적인 좀 공격 위주로 이제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속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는 그좀 꼬마라고도 이제 보여지네요.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이 최근 흐름, 경기력, 확실히 이제 공수 밸런스도 좀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뭐 꼬마도 뭐 어느 정도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꼬마가 최근에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면서 이제 공격이 좋아져 자연스레 좀 경기력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뭐 꼬마가 뭐 제 아무리 좀 원정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아스날 상대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한 2달 전쯤에 그런 좀 꼬마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뭐 아스날 상대로 좀 많이 밀렸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올라오면서 현재는 이제 이전에 그런 좀 면모를 좀 잘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좀 꼬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꼬마가 저는 뭐 지금 아스날 상대로 원정이라고 해도 뭐 크게 좀 밀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1.4대 아스날 사이드를 좀 보기는 저는 그렇게까지 뭐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꼬마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메리트 있는 좀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꼬마 이프렌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이프렌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파리 생제르맹.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크, 틸마, 이제 텔라, 그리고 이제 칸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축 코어들 좀 다수가 이제 결장 중인 상태로 이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좀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좀 공격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베스 그리고 파비안 루이즈 정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룰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덴벨레까지 좀 돌아온 이제 파리다 보니까 지금 포워드진은 완전체를 좀 완전체가 이제 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실히 좀 이제 주축 이제 선수들이 좀 다수 돌아온 거의 현재 좀 8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히울만 감독이 부임한 후 총 7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중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히울만 감독 체제에서의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거의 현재 좀 레버쿠젠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이제 리그와 달리 지금 이제 챔스에서는 비교적 약팀인 뭐 코펜하겐과 뭐 아인토벤 상대로는 전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확실히 좀 챔스에서의 좀 레버쿠젠은 다소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리그에 비해 이제 챔스에서는 경기 내용 또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확실히 챔스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의 현재 좀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챔스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이제 덴벨레, 두에, 뭐 이제 흐비차 등 주축 코어들 다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주춤하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홈에서 좀 3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좀 좋다가 이제 최근에는 2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그좀 팔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레버쿠젠이 기존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체로 좀 레버쿠젠의 수비가 이제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이제 수비 라인 컨트롤이 안 좋은 좀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파리 상대로 이제 수비에서 꽤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덴벨레가 이제 복귀하는 그건 좀 팔인데, 확실히 좀 그 이번에 복귀하는 좀 덴벨레가 좀 라인 브레이킹에 굉장히 좀 능한 선수라는 걸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이제 레버쿠젠이 좀 수비 라인 좀 조율에 있어서는 이제 큰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뭐 레버쿠젠 역시 뭐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파리의 좀 수비를 좀 곧잘 좀 공략할 수는 있다고 보여져서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뭐 파리뿐만 아니라 레버쿠젠도 확실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현재 뭐 주축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지금 결장 중인 그죠. 레버쿠젠보다는 파리의 전력이 이제 훨씬 더 좀 막강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양 팀의 좀 전력 차는 꽤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현재까지 레버쿠젠의 챔스 경기력이 저조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뭐 레버쿠젠 상대로 그래도 파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히울만 감독 체제에서의 레버쿠젠한테 첫 패를 안길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특히 지금 레버쿠젠은 지금 주축 코어들이 다수가 좀 결정적으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편이고,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덴벨레까지 좀 돌아오면서 전력이 좀 많이 좀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파리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언어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드리와 후사노프가 결장 중인 그런 맨시티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홈팀 비아레알을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좀처럼 이기지 못하면서 지금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는 홈에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놓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혈이 좀 뚫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좀 비아레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홀란드가 매 경기 득점을 하며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폼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홀란드가 이제 계속해서 좋은 폼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맨시티 공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현재 비아레알 상대로는 맨시티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맨시티가 중원 장악을 좀 기반으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압박에 다소 좀 취약한 맨시티 상대로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뭐 역습 및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가 뭐 비아레알 역시 뭐 솔직히 맨시티 상대로 이렇게 뭐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답이 있는 경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맞불을 좀 놓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다라고도 한번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도 뭐 이제 주로 뭐 토크를 중심으로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두 팀의 좀 측면 싸움이 보다 더 좀 치열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최근에 비아레알이 3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맨시티 상대로도 비아레알의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뭐 수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현재 이제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조직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비아레알보다는 맨시티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양 팀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다미님 2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과 더불어 뭐 최근 좀 폴란드의 좀 폼이 굉장히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맨시티가 좀 잡을 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맨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나폴리. 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로보트카, 그리고 이제 맥토미니까지 이제 결장 의심이 있는, 결장 이슈가 있는 그 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좀 나폴리의 그 중원이 많이 좀 헐거워졌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챔스에서 레버쿠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괜찮은 그리고 현재 좀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간 채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했지만 이제 A매치 휴식기 직후 이제 토리노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잘 끊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볼 점을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전력이 우세한 나폴리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나폴리가 뭐 공격 전개는 좀 괜찮긴 하지만 그런 공격 전개에 비해 이제 생각보다 효율적인 득점기에는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골 결정력도 떨어지는 편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원정에서는 더더욱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정 나폴리에 대한 그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하코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하코니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폴리가 이런 뭐 결정력 부재와 더불어 이제 공격 템포가 끊기는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은 만큼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다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지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는 전승 중인데 반해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홈과 성적 차이가 꽤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원정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나폴리가 이제 호벤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큰 그좀 나폴리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중원에서의 좀 결장 이슈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호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호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벤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니옹 대 인터밀란. 자, 참고로 요 경기는 이제 안더레흐트 홈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휘랑이 결장 중인 그런 좀 인터밀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뉴캐슬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뉴캐슬 상대로는 이제 굉장히 좀 무기력했던 좀 위니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위니옹이 좀 연패를 끊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6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면서 중원 장악력이 좀 좋다 보니까 확실히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잘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안정적인 좀 경기력을 좀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 좀 인터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터밀란이 지금 위니옹 상대로도 이제 충분히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인터밀란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 만약에 좀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후방에서부터 이제 좀 빌드업해 나가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좀 게다가 이제 뭐 공격 패턴에 있어서도 이제 인터밀란이 더 좀 다양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죠, 인터밀란이라고도 이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가 있지만 현재 인터밀란이 수비 리커버리가 좀 뛰어나다 보니까 위니옹의 역습에 잘 대응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니옹의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틀어막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뭐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일하게 실점이 없는 이제 인터 밀란인 만큼 지금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 밀란의 수비를 위니옹이 공략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그래도 인터 밀란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인터 밀란으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인터 밀란 승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밀란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벤피카.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피카는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반면 이제 뉴캐슬은 이제 온전한 라인업을 좀 기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먼저 이제 유캐스를 봤을 때 이제 최근 챔스 경기에서 위니용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이제 4대0 대승을 좀 거뒀고 이후에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브라이턴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그런 연승 흐름이 이제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스가 좀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 이제 한번 이제 좀 삐끗하게 된 그런 유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좀 당하긴 했지만 첼시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호각을 좀 다퉜을 정도로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 경기 자체도 막상 막하로 흘러갔을 만큼 첼시 상대로 꽤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상대로 이제 경기를 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전승인지를 좀 이어가고 있던 포르투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첼시전과 그리고 이제 포르투전에서도 이제 두 경기 다 이제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꽤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던 그좀 벤피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초반부터 주도권 사수를 위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즌 뉴캐슬의 중원 장악력이 이제 생각보다는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벤피카 상대로 중원을 좀 장악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뭐 중원 싸움에서는 뭐 이번 경기 벤피카가 우위를 점해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주도권 싸움 역시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뉴캐슬이 확실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도 좀 다소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뉴캐슬이 그래도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빠른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 이제 대받아치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뉴캐슬이 뭐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현재 좀 벤피카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뉴캐슬의 그런 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염두에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첼시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던 그좀 벤피카다 보니까 뉴캐슬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지금 대체로 수비 조직력도 좀 좋다 보니까 뉴캐슬의 공격을 잘 틀어막을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저는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경기는 벤피카가 홈 뉴캐슬 상대로 나름 좀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이제 대패를 좀 당한 적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좀 이제 매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벤피카의 좀 대패가 좀 거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뉴캐슬 승보다는 차라리 벤피카 2프랜승으로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벤피카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2프랜승 보는 경기. 네, 이거는 뭐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코펜하겐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돌문 승 쪽을 좀 보도록 하지만, 다만 근데 돌문 역시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그것도 원정이다 보니까 좀 실점 위험이 좀 꽤 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져요. 게다가 이제 코펜하겐 자체도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뭐 코펜하겐 상대로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이긴다고 해도 클린시트로 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기되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이기는 식으로 이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돌문승의 오바 보는 경기 충분히 코펜하겐도 좀 득점 좀 할 만한 좀 경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이제 블랙번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쪽 보도록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피드 유나이티드 프랜스. 그럼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스턴 대 이제 버밍엄 시티. 자, 이 경기 역시 지금 홈팀인 프레스턴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프레스턴이 버밍엄 시티에 이제 밀릴 게 없고, 게다가 이제 홈인종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프레스턴이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만한 경기라고 봐서 이거는 프레스턴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턴 프랜스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